사면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어떻게 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을 해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뭐 그 이야기가 발간하던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사과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모든 일에 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말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뭐가 잘못됐어요? 예, 저는 제가 말하는데 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 예. 조호영 원내대표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데요. 그 당의 어떤 그 지휘에 따른 역할이 있는데요. 당 대표는 좀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좀 강경한 입장을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원내 대표는 협상과 정치를 직접 이렇게 의회 내에서 협상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좀 부드럽고 또 온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또 원내 대표를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여야가 이렇게 뭔가를 협의해야 될 원내대표는 그런 역할인데 또 조호영 그 원내대표의 성격이나 뭐 종교가 불교라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식의 좀 강한 발언을 할까? 저는 암만 해도 이게 그 김종인 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당대표 선거를 노리고 이 자기 지지자를 모으기 위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암만 해도 국민을 바라보고 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지지자를 모아야 또 당대표가 되니까 그런 정치적 그 어떤 흐름을 의식한 그런 강경 발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발언이죠. 부족한 발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말을 해놓고 듣는 사람의 이해와 해석을 구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취지의 말인지. 그런데 거기에는 큰 대의가 일단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전직 대통령을 지금 사면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방해가 된다라는 식의 이런 인식을 비판하든가 차라리 대의에 대한 비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오는 것은 듣는 상대방이 약간 언짢죠. 마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득에서도 좀 뒤처지고 그다음에 화자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말의 약간 논리에서도 부족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은 계속 해명하고 이어갈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간결한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당신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이 대화라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들리는 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호영 대표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정치인들이 하면 어떤 말씀을 해놓고 난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줘, 해석해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표현 하나 배웠습니다. 부적절한이 아니고 부족한. 그래요. 최경철 의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치판은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뭐 그 대화를 해보면 뭐 차 한 잔 마시면서도 덕담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뭐 식구나 사자성어나 그리고 불경에 있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그 인용을 하면서 저희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당에 그만큼 지금 날이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구성 할 때부터 법사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이제 뭐 악이 받칠 대로 받쳐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표현을 왜 할까? 역지사지로 여당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 고음용 미싱을 보내는 것보다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보복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단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시작하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이 건의하면서 사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그 이후에 난을 보내고 계속 장례삼을 보내고 이순자 여사의 자서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희호 여사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그만한 존경받을 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정치 보복하지 않고 화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과연 정치판이 그것이 있는지. 김대중 대통령이 벌써 그걸 했는데도 말로만 김대중 정신 이어받자고 하는 민주당이 그것을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저는 집권 세력으로서 지금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의 정치판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좀 더 유연하고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은 정치판, 차고 넘치는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여당도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최경철 의원 말씀 들어보면 누가 이 얌전한 조용을 이렇게 만들었노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김대수 평론가. 예. 아무튼 그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는 또 적절한 수습, 그러니까 사과가 진솔한 사과 같은 게 되면 또 되는데 이 여야가 정쟁적 요소를 키워가고 있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딱 끊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한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더 이렇게 또 여야 간에 날이 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선거 관련 잠깐 살펴보죠. 부산 지역 그동안에 아주 야당이 매우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여론조사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지도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이상 내려간 그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산 지역 비상이 걸렸는데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요. 왜 김종인 위원장 부산 관심 안 갔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곧 부산에 간다고 하는데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이틀 동안에 그 여론이 그렇게 금방 변하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상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몇 프로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네. 다 당연히 신경도 써야죠. 뭐 선거라는 데가 쉬운 데가 어디 있어. 선거라는 건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기려고 애를 써야지. 부산 경제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러냐.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가덕도가 들어가는 거지. 가덕도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금력설 전에 한번 다녀올 거라고. 최경철 의원, 부산 지역 지지율이 국민의힘 떨어진 이유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람을 한번 확 일으켜줘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못 받아내고 있죠. 바람을 가서 이렇게 하면 선거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겨운 잔치판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부산 선거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말 한마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소외감 느끼는 거죠. 그러고 와서 깃발 흔들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론조사 지지율 높은 박형준 후보 한 명 있다고 해서 아 부산 그 선거 괜찮아. 지금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 민심이 지금 화가 돋구쳐 있는 겁니다. 그 화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가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너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기다툼만 하고 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찌르지 않습니까? 왜 그 여당과 싸우지 않고 저하고 싸우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김종인 위원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장제원 의원도 그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더만요. 중앙당이 부산 보궐선거 아주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하고 그러던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은 느낌을 가졌을까요? 뭐 정치 공학적인 그 집중은 못 받고 있는 건 맞고요. 또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신 건 아니라서 다만 저는 장제원 의원님의 시각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의 얘기를 건의를 할 거는 해야 돼. 정책적 건의를 한다든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중앙당에 건의를 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뭐 안 내려온다. 그럼 내려가서 어떻게 뭐 어떤 걸 갖고 내려와야 되는지는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왜 중앙당을 저렇게 비판하는지 저는 일단 낯설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단 후보자들끼리 네거티브가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부터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중앙당 그런 건의를 받고 사태 파악을 듣고 뭐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무작정 어떤 여론이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중앙당 책임이다. 저는 이것도 지역 정치인의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네. 자, 부산 살펴봤고요. 역시 관심, 그래도 서울이 관심이 크죠. 지금 단일화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계속해서 왜 자꾸 나 싸우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야권 전체 경선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 개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대역이 상당히 좀 감정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표현들이 보면 뭐 뚱딴지 같다라든지 말이죠. 상식적이지 않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이고 지지율 10% 정도가 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한다면 기존에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도 일정한 상식이 있는 건데 상식이 맞지 않는 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본인도 공당의 대표인데 지금 타당에서 실시하는 경선 과정 속에서 무소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 도의에 맞는 상식에 맞는 얘기네. 그리고 우리 소위 국민의힘은 김두수 총장 지금 감정까지 좀 이렇게 좀 서로 나빠지는 그런 것이 좀 읽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 야권과 여권의 관계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이 연합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후보를 같이 공천한다든가 또 일정 정도의 후보의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야당은 연합 정치의 경험이 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처리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정당법과 선거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다를 때는 그 당에 탈당을 하고 입당하지 않은 한 그 당의 플랫폼에 경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후보를 각각 뽑아서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신으로 단일화가 돼야 자기를 지지하는 중도 세력을 끌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내세우는 거고요. 김종인 대표는 이 현재 제1야당의 후보를 내고 이 제1야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걸 하는 거니까 당분간 뭐 연합 정치의 이 경험과 또 구체적 과정을 좀 모르는 이 야당은 조금 계속 좀 헤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기찬 부위원장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분위기도 있고 아마 이건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내부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 절차도 지금 거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거치셔야죠. 그러니까 공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국민의힘 자꾸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시는데 일단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